결혼 10년 차인 며느리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월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평생 이렇게 하셨으니까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고, 씨는 자신의 돈을 남편에게, 남편이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남편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금전 때문에 파괴되는 현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부 관계를 위협하는 금전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콘텐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락 세대 간 경제관 차이의 본질. 가족 간의 금전 분쟁은 단순히 돈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뒤에는 세대와 세대를 가르는 근본적인 경제관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자라난 시대는 가족 경제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던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이 어머니의 손을 거쳐 온 가족의 밥상에 올랐고 아들이 벌어온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수입이 곧 전체 가족의 자산이라고 보는 관점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죠. 반면 며느리 세대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자라났습니다.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이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고 핵가족 중심의 생활 방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2단락 재정 통제권 문제의 심각성. 재정 통제권은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가족 내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의 본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시어머니가 가계의 큰 결정권을 가지고 며느리의 소비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며느리가 옷 한 벌을 사고 싶어도 왜 이런 것에 돈을 쓰냐는 핀잔을 받고 친구를 만나려는 자리도 그 돈이면 집에 쓸 것이 많은데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며느리는 자신이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 남편의 월급이 시어머니의 손으로 직접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용돈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는 부부관계의 대등성을 해칩니다. 남편도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더 의존적이 되고 아내는 자신이 가정 내에서 정당한 위치를 갖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며느리의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가족 전체에 대한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극단적으로 결혼 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재정 통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가족의 심리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중간 고리로 작용하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인데 자신도 경제적으로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 갈등, 고부 갈등이 동시에 터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돈으로 보는 관점과 개인의 돈으로 보는 관점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월급을 가족 자산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 왜 통제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부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락 부모 봉양과 경제 지원의 불명확한 기준. 고부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부모를 어느 정도까지 봉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들도 국민연금을 받고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부부는 부모님을 얼마나 지원해야 할까요? 실제 가정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모호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벌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우리 부부가 생활할 몫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입장이 만나지 못하면서 끝없는 갈등이 반복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봉양뿐 아니라 형제자매 지원까지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아들 부부의 돈으로 다른 형제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든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형제를 위해 집을 커야 한다는 식의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왜 자신의 인생 설계가 자신의 친부모가 아닌 남편의 가족을 위해 조정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대화와 약속 없이는 계속 갈등이 반복됩니다. 한두 번의 지원으로는 감사하다고 여기던 시어머니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는 며느리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끝없는 요청에 지쳐서 남편과도 싸우고 시어머니와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4단락 신뢰 부족과 소통 단절의 악순환. 금전 문제가 고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신뢰의 문제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시어머니는 혹시 몰래 쓰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가게를 관리하면서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며느리는 우리 돈이 낭비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의심과 불신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차갑고 경직됩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사소한 일도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명절 선물을 사는 것, 밥을 함께 먹는 것,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 등 모든 것이 돈과 신뢰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태도를 무례하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착취로 받아들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는 먼저 신뢰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투명한 소통, 명확한 약속,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5단락 해결 방안과 긍정적인 미래. 고부 갈등의 금전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과 실제로 이 문제를 극복한 가정들의 경험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투명한 재정 공개입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누가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기려는 태도보다는 우리 가족의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공개하면 상대방도 부당한 요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 봉양 금액도 자녀 교육비도 생활비도 모두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부의 견고한 연대가 필수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는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아내에게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세대 간 가치관 존중입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한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동시에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르구나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통해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풀어나가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는 감정의 고리를 전문가가 도와주면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을 실행한 가정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많은 가정에서 금전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화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고부 관계는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경의 관계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금전 문제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일 뿐입니다. 어떤 세대든 어떤 입장이든 가족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금전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서로의 경험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부 갈등의 또 다른 측면인 가사 분담과 역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놓으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